그날 며느리가 내게 말했죠. 어머니, 이제 우리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렇게 나는 비 오는 저녁 단 한 장의 우산도 없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1년 뒤 내 앞에 무릎을 꿇은 여자가 있었어요. 바로 그 며느리였습니다. 세상은 참 이상하죠. 버림받던 내가 지금은 반대의 입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이 채널에서는 다양한 시니어 인생 사연들을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놓치신 사연도 언제든 다시 보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히 무료이니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연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라윤의 빛나는 인생 사연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단독주택 안에서 긴장된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정수는 45살 며느리 수진의 차가운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는 아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 집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방 좀 비워주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감정의 기복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말을 꺼내듯 담담했습니다. 정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며느리가 자신에게 집을 나가라고 말하는 건가요? 이 집은 정순이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정수는 혼자 아들을 키우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하고 오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을 모아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5년 전 아들이 결혼할 때 정수는 기뻤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예쁘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대학을 나왔고 회사에 다니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정수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 수지는 정순에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정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수진이 진심으로 자신을 어머니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정수는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빨래와 청소도 정순의 몫이었습니다. 수지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집안일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시어머니의 역할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수진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손하던 말투가 점점 퉁명스러워졌습니다. 정순이 해준 음식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안 먹어요. 너무 짜고 기름져요. 정순이 청소한 방을 다시 청소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구석구석 제대로 안 닦으셨네요. 정수는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예민한 건 회사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6개월 전부터 수지는 정순과 대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순이 말을 걸면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들 민수에게 말했지만 민수는 곤란한 표정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대. 조금만 이해해줘. 정수는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더 많은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불만은 계속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는 이제 혼자 살고 싶어요. 어머니가 계시면 불편해요. 제 생활 방식이 있는데 어머니는 계속 옛날 방식을 고집하시잖아요. 수진의 말에 정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나요? 며느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잘못인가요?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뭘 잘못했니? 말해주면 고칠게. 수진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저희는 따로 살고 싶어요. 어머니도 이해하시죠? 정수는 아들을 봤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습니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그 아들이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었을 때 나온 말은 정순을 더욱 절망시켰습니다. 엄마, 미안해. 수진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도 이제 독립할 나이잖아. 정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독립이라고요. 이 집은 정순의 집인데 누가 누구한테서 독립한다는 건가요? 하지만 정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을 보니 이미 결정이 난 일이었습니다. 정순이 뭐라고 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63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힘든 적은 없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는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 줄 몰랐습니다. 알았다. 나갈게.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애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2층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큰 방을 쓰고 정수는 이 작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정수는 옷장을 열고 옷들을 꺼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낡은 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옷을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돈을 썼습니다. 옷들을 낡은 가방에 담았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을 확인하니 3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은 다 이 집을 사는 데 들어갔고 그 후에는 아들 결혼 비용에 썼습니다. 결혼식장 비용, 신혼여행 비용, 혼수 비용 모두 정순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에 남은 건 3만 원뿐이었습니다. 정수는 가방을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수진과 민수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그들을 지나쳐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연락은 할게. 정수는 신발끈을 묶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라고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마음은 떠났는데. 정수는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을비였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비였습니다. 정수는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덜컥하는 소리와 함께 정순의 삶이 한 장 넘어간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걸었습니다. 비가 옷을 적셨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였습니다. 주택가를 벗어나 큰 길로 나왔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뜻한 집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수는 자신만 홀로 떠도는 것 같았습니다.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정수는 멈춰 섰습니다. 비에 젖은 가방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친구들에게 연락해야 할까요? 하지만 정순에게는 친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형제도 없었습니다. 외동딸로 자랐고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정수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정수는 가방을 다시 들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오늘 밤을 보낼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찜질방이나 고시원이라도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3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신중하게 써야 했습니다. 정수는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정수는 삼각김밥 하나와 물 한 병을 샀습니다. 2,500원이었습니다. 남은 돈은 27,500원이었습니다. 편의점을 나와 근처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지붕이 있어서 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정수는 삼각김밥을 뜯었습니다. 입맛은 없었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수는 가방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의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정순에게 커피를 건네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수는 그때가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아니, 착각이라기보다는 기대였습니다. 정순이 바라는 모습을 수진에게 투영했던 것입니다. 정수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지갑에 다시 넣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렇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날의 기억만큼은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정수는 삼각김밥을 억지로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베개 삼아 버스 정류장 벤치에 누웠습니다. 밤을 여기서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차가운 벤치가 등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쳐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니 오늘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 아들의 회피하는 눈빛, 집을 나서며 들었던 문 닫히는 소리.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63살의 나이에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수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빗소리가 정류장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리듬 있는 소리였습니다. 정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어떤 하루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정수는 살아낼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낼 것입니다. 아침 햇살이 얼굴을 비추자 정수는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서 잔 탓이었습니다. 목이 빳빳하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주변을 보니 출근하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쯤이었습니다. 정수는 가방을 챙기고 정류장을 떠났습니다. 이곳에 계속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근처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라한 모습이 비쳤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물로 머리를 정리하고 옷에 주름을 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단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외모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나와 정수는 고민했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단 잠잘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계속 잘 수는 없었습니다. 정수는 근처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부동산이었습니다. 중년 남자가 컴퓨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시원 알아보러 왔어요. 남자는 정순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무언가 판단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보증금 없는 곳 찾으세요? 네, 월세는 얼마나 하나요? 이 근처는 싼 곳이 30만 원 정도 해요.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0만 원이라고요.
지금 손에 있는 돈은 2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해보고 다시 올게요. 부동산을 나온 정수는 막막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벌어야 할까요? 63살의 나이에 고용해 줄 곳이 있을까요? 정수는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청소 일이라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니 자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정수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떤 곳은 면접도 보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정수는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발품을 팔았습니다. 밤에는 공원 벤치에서 잤습니다. 가끔은 찜질방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돈이 아까워서 자주 갈 수 없었습니다. 식사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습니다. 하루 한 끼만 먹었습니다. 돈을 아껴야 했으니까요. 몸은 점점 야위어 갔지만 정수는 견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주변에는 노숙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들처럼 되는 건가?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다르다. 나는 다시 일어설 거야. 옆 벤치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새로 온 사람이지? 정수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네, 며칠 전부터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5년째 여기 있어. 처음엔 힘들지. 하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아. 정수는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익숙해진다고요. 이런 삶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게 슬펐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빵 하나를 꺼내 정순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먹어. 교회에서 받아온 거야. 정수는 처음에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팠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빵을 받았습니다.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작은 친절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정순의 눈물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정순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시골에서 보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정수는 별을 보며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정수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며 근근히 살았지만 사랑이 넘쳤습니다. 정수는 그때의 따뜻함을 지금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정수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20살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지만 남편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아들 민수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정수는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청소, 설거지, 공장 일, 식당 일, 무엇이든 했습니다. 아들만 잘 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가고 직장을 얻었을 때 정수는 기뻤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모습을 보세요. 고생 끝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가진 게 없어도 따뜻할 수 있어. 이 거리에서 배웠지. 오히려 가진 게 없을 때 사람들이 더 따뜻해. 정수는 할머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정수는 평생 무언가를 가지려고 애썼습니다. 돈을 모으고 집을 사고 아들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할머니의 빵 한 조각이 더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할머니 옆에서 잤습니다. 추운 밤이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정순을 데리고 근처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무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정순은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정순은 다른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 배우자를 잃은 사람. 저마다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에서 희망을 받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알려준 방법이었습니다. 리어카를 빌려 거리를 돌아다니며 폐지를 모았습니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무거운 폐지를 싣고 먼 거리를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폐지를 주우며 거리를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지나치던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거리 곳곳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보였습니다. 버려진 물건들, 지나가는 사람들, 노점상들. 모두가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수는 폐지를 주우다가 낡은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액자 속에는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었습니다. 정수는 액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저들도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여전히 행복할까요? 아니면 무언가 변했을까요? 정수는 액자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버릴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추억이 담긴 물건이었으니까요. 정수는 액자를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이 가족이 그리워질 때를 대비해서요. 저녁이 되어 정수는 공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김밥이었지만 함께 먹으니 맛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포기하지 마.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포기하지 않을게요. 정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반드시 다시 일어설 거라고. 정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수진이 웃으며 커피를 건네던 그날의 사진이었습니다. 정수는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다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고. 정수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추억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이제 거리 생활에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폐지를 주웠고 저녁에는 공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와 다른 노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힘든 나날이었지만 정수는 견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수는 평소처럼 폐지를 주우며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비틀거리는 노인을 봤습니다. 80대로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노인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쓰러졌습니다. 정수는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은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심장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버티세요. 구급차 오고 있어요. 노인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돕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경만 했습니다. 정수는 화가 났지만 지금은 노인을 돕는 게 먼저였습니다.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요원들이 노인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정순도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혼자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노인은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정수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세요? 아니요, 길에서 쓰러진 걸 발견해서 모셔왔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심증 발작이었어요.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문제는 없어요. 지금은 안정되었습니다. 정수는 안도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환자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하는데 지갑에 연락처가 없네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본 사람이었습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수는 말했습니다. 제가 깨어날 때까지 지켜볼게요. 의사는 고맙다는 표정을 지으며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응급실 밖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녁이 되었지만 정수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혼자 깨어나면 불안할 것 같았습니다. 밤 9시쯤 노인이 깨어났습니다. 간호사가 정순을 불렀습니다. 정순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침대에 누워 정순을 봤습니다.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구해줬소?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에서 쓰러지신 걸 봤어요. 괜찮으세요?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소.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노인은 정순을 자세히 봤습니다. 정순의 낡은 옷과 거친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시오? 정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폐지를 주어요. 노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든 일을 하시는군요. 그런데도 쓰러진 노인을 도와주다니.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자기 일만 챙기는 사람과 남을 돕는 사람. 당신은 후자요. 정수는 쑥스러웠습니다. 노인이 너무 과찬하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침대 옆 테이블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이건 보답이요. 노인은 돈을 꺼내 정순에게 건넸습니다. 10만 원이었습니다. 정수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돈을 받으려고 도운 게 아니에요. 노인은 웃었습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받으시오. 당신에게 필요할 것 같소. 정수는 망설였습니다. 정말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받기가 부끄러웠습니다. 노인은 정순의 손에 돈을 쥐어줬습니다. 사양하지 마시오. 이건 감사의 표시요. 정수는 결국 돈을 받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받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은 정순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내 연락처요. 혹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연락하시오. 정수는 명함을 받아봤습니다. 거기에는 국도그룹 창업주 김영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놀랐습니다. 국도그룹이라면 대기업이었습니다. 노인이 그 회사의 창업주라고요. 노인은 정순의 놀란 표정을 보고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나도 그냥 늙은이요. 돈이 많다고 특별한 건 아니오. 정수는 명함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힘들게 사는 게 안타깝소. 혹시 일자리가 필요하면 연락하시오. 도울 수 있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노인은 정순의 고집을 알아챘습니다.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했습니다. 자존심도 좋지만 때로는 도움을 받는 것도 용기요. 기억하시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정수는 명함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국도그룹 창업주.
정수는 이 명함을 쓸 일이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마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누구에게도 의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도 용기라고요. 정수는 그 말을 곱씹으며 공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후 정수는 다시 노인을 만났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정순이 폐지를 주우며 걷고 있는데 고급 승용차가 옆에 멈췄습니다. 차창이 내려가고 노인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 당신이구려. 반갑소. 정수는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잠깐 시간 있어? 정수는 리어카를 세우고 차에 탔습니다. 노인은 근처 카페로 정순을 데려갔습니다. 깔끔하고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여기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노인이 말했습니다. 생각해봤어. 당신에게 제안할 게 있어. 정수는 노인을 봤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식당이 하나 있어. 주인이 나이가 들어 은퇴하려고 하는데 인수자를 찾고 있어. 당신이 인수하는 게 어떠소? 정수는 황당했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요. 식당을 인수할 형편이 안 돼요. 노인은 웃었습니다. 내가 투자하겠소. 무이자로. 나중에 식당이 잘 되면 천천히 갚으면 돼요. 정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노인이 자신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걸까요? 정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노인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소. 아무것도 없을 때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줬소. 덕분에 여기까지 왔소.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차례요. 정수는 노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이런 큰 도움을 받아도 되는 걸까요? 노인은 정순의 망설임을 알아챘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오. 이건 투자요. 당신이 성공하면 나도 이득이요. 정수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기회를 잡겠다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살겠다는 고집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노인의 말대로 도움을 받는 것도 용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소. 내일 식당 주인을 만나보시오. 다음 날 정수는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평범한 식당이었습니다. 주인은 70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정순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김 회장님이 소개해 주셨다면서요. 믿을 만한 분이시겠어요. 정수는 식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주방 기구들도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이 식당을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평생 식당에서 일했으니 자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수는 식당을 인수했습니다. 노인이 투자금을 대주었고 정수는 식당 주인이 되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거리에서 폐지를 줍던 자신이 이제 식당 주인이라니요. 정수는 감사했습니다. 노인에게도 이 기회에게도. 정수는 식당을 열심히 운영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러 갔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골랐습니다. 주방에서 직접 요리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정순의 성실함은 곧 입소문이 났습니다. 저 식당 밥이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가 정성껏 해주세요.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10명 정도였는데 한 달 후에는 30명이 넘었습니다. 정수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식당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근처 회사 직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정수는 직원 2명을 고용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정수는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자신이 고용주로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직원들을 대했습니다. 어느 날 큰 기회가 왔습니다. 근처 대기업 구내식당 납품 계약 제안이었습니다. 정순의 식당 음식을 맛본 회사 임원이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고민했습니다. 큰 계약이었습니다. 잘 해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정수는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을 따내기 위해 정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샘플 음식을 준비했고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긴장했지만 정순의 진심이 통했습니다. 회사는 정순의 식당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후 정순의 식당은 급성장했습니다. 직원을 20명으로 늘렸습니다. 더 큰 주방을 임대했습니다. 정수는 이제 작은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한때 집에서 쫓겨났던 여자가 이제는 직원 20명을 거느린 사장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믿기지 않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저녁 정수는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정수는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절망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해냈습니다. 정수는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순의 식당은 이제 지역에서 알아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유명했습니다. 정수는 매출의 일부를 노인에게 갚아나갔습니다. 노인은 받으려 하지 않았지만 정수는 고집했습니다. 빚은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노인은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걸음도 느렸고 목소리도 약했습니다. 정수는 걱정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 건강이 안 좋으세요? 노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지. 의사가 이제 오래 못 산다고 하더군. 정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노인 덕분에 자신이 여기까지 왔는데 노인은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에게 줄 게 있어. 노인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국도그룹 주식 30%요. 내가 당신에게 남기고 싶소.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이건 너무 큰 거예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게는 자식이 없소. 조카들이 있지만 그들은 돈에만 관심이 있어. 당신은 다르오. 당신은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오. 정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노인은 정순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자격은 돈이 만드는 게 아니오. 마음이 만드는 거요. 당신은 충분히 자격이 있어. 쓰러진 노인을 구해준 그 마음, 식당을 성실하게 운영한 그 태도, 그게 자격이오. 정수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진심을 느꼈으니까요. 정수는 서류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게요. 노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하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야. 그걸 내가 보여줬지. 한 달 후 노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화로운 죽음이었습니다. 정수는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사업가들, 정치인들, 유명인들. 하지만 정수는 그 누구보다 슬펐습니다. 노인은 정순에게 새 삶을 준 은인이었습니다. 장례식 후 변호사가 정순을 찾아왔습니다. 유언장을 집행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정식으로 국도그룹 주식 30%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멤버가 되었습니다. 정수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대기업 이사라니요. 첫 이사회 참석은 긴장됐습니다. 다른 이사들은 정순을 의아하게 봤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여자가 갑자기 큰 지분을 가지고 나타났으니까요. 하지만 노인의 유언이었기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수는 이사회에서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회사 경영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똑똑했습니다. 빨리 배웠고 이해했습니다. 6개월 후 정수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당했지만 정순의 의견이 옳다는 게 증명되면서 존중받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정수는 국도그룹의 실질적인 리더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순을 국도 회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정수는 회사를 노인의 철학대로 운영했습니다. 직원들을 존중하고 정직하게 사업했습니다. 회사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그리웠습니다. 아들 민수가 보고 싶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에 대한 원망도 남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때때로 밤에 혼자 울었습니다. 성공이 모든 걸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아한 옷을 입고 고급 차를 탔습니다. 비서가 있었고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했고 직원들에게 친절했습니다. 어느 날 정수는 새 프로젝트 현장을 둘러보러 갔습니다. 회사에서 새 건물을 짓기로 했는데 그 위치가 예전에 살던 집 근처였습니다. 정수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후 정수는 우연히 예전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집을 봤습니다. 집은 황폐해 보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졌고 정원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아 산 집이 저렇게 되다니. 정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대문에는 법원 공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때 집 문이 열리며 여자가 나왔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수진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옷도 낡아 보였습니다. 수진은 정순을 봤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순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수진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일자리를 아시나요? 뭐든 할 수 있어요.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니. 정수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빚이 쌓여서 집까지 잃게 됐어요. 지금은 갈 곳도 없어요. 정수는 아들 민수가 사업에 실패했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지금은 물어볼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수는 수진을 봤습니다. 예전에 자신을 냉정하게 내쫓았던 그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진은 절박해 보였습니다. 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수진을 외면하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정순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노인이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것처럼 이제 정순이 며느리에게 손을 내밀 차례였습니다. 식당 일을 같이 해볼래요? 수지는 놀라며 정순을 봤습니다. 정말이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정수는 수진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내일 이 주소로 오세요. 아침 8시까지요. 수진은 명함을 받아봤습니다. 거기에는 국도식품 대표 정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일자리가 급했습니다. 정수는 차에 타며 수진을 봤습니다. 며느리는 명함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정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정수는 차를 출발시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실을 밝혀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요? 정수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정순의 식당으로 왔습니다. 큰 식당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놀랐습니다. 어제 만난 여자가 이런 큰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니요. 정수는 수진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왔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정수는 수진에게 유니폼을 주고 일을 설명했습니다. 홀서빙과 설거지였습니다.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수진은 감사하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수진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수는 멀리서 수진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의 거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해졌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했고 동료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정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 정순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할까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당신이 힘들어 보여서요. 저도 예전에 힘든 적이 있었거든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덕분에 살 수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지는 사무실 청소를 하다가 책상 위 서류를 봤습니다. 국도그룹 이사회 회의록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정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국도그룹 이사 정순.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순이 국도그룹 이사라고요. 수지는 더 자세히 서류를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순이 국도그룹의 최대 주주였습니다. 실질적인 회장이었습니다. 수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을 고용한 여자가 재벌이었다니요. 왜 재벌이 이런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걸까요? 수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정순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여기 있었네요. 수지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게 사실인가요? 국도그룹 회장이세요? 정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저를 고용하신 거예요? 왜 도와주시는 거예요? 정수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앉아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년 전 집에서 쫓겨난 일, 거리에서 폐지를 주운 일, 노인을 만난 일,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정순 씨셨다고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나예요. 수지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시어머니가 지금 자신을 고용한 사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수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수지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정수는 수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제가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는데. 정수는 수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원망했어요. 화가 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어요. 원망과 미움은 나만 아프게 한다는 걸요. 정수는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내왔습니다. 수진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 내게 건네던 그 커피 맛이 그립더구나. 수진은 커피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에게 커피를 건넸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진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정수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나를 쫓아냈어요? 수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제 방식대로 살고 싶었고 어머니가 불편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제가 틀렸어요. 어머니는 저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정수는 수진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며느리도 자신만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수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수진과 함께 예전 집을 방문했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집이었지만 정순이 매입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다시 정순의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수진에게 열쇠를 건넸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요.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이럴 수 없어요. 저희가 어머니를 쫓아낸 집인데요.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다시 시작해요. 우리 가족이. 수지는 울먹였습니다. 정순의 용서가 너무 커서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정수는 수진을 안았습니다. 원망도 미움도 다 지나간 일이야. 지금은 그냥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쌓였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수는 며느리를 용서했고 수지는 시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느꼈습니다. 며칠 후 아들 민수가 정순을 찾아왔습니다. 수진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수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너도 힘들었을 거야.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를 지키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때 제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정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정수는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새로운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민수에게 국도그룹 자회사 경영을 맡겼습니다. 민수는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진도 정순의 식당에서 계속 일하며 경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정수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 집 식탁에서였습니다. 손자도 함께였습니다. 12살 준호였습니다. 준호는 할머니를 처음 보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릴 때 잠깐 봤지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정수는 손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야. 식탁에는 웃음이 넘쳤습니다. 정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행복했습니다. 2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때는 절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식사 후 정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수진이 다가와 함께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어색했습니다. 지금은 편안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를 용서해 주셔서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라는 말 하지 마.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은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는 거야.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정수는 이 새벽빛처럼 자신의 인생도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정수는 지난 2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고 거리를 헤매던 그때,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 버티던 그때, 노인을 만나 새 기회를 얻었던 그때, 그리고 지금,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감사함도 몰랐을 것입니다.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요. 고통과 기쁨이 함께 온다는 것을요.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요. 며칠 후 정수는 노인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꽃을 놓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잘 지내고 있어요. 덕분에 가족도 되찾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노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노인은 정순에게 돈만 준 게 아니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 줬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것을요. 정수는 묘지를 떠나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빛 속을 걸어갔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이 기대되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도 많았습니다. 정수는 차에 타며 생각했습니다. 삶은 여전히 고되고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꿈이 있고 희망이 있으니까요. 정수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빛나는 인생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